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저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네가 너무 오윤의 앨범에 대해서 평소에 해주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잖아. 각각의 매력을 좀 한번 꼽아주시죠. 연애 관계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긴 좀 어렵겠다. 세 보인다 이 기가 말이야. 세 보여. 직접 보니까 화면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 제가 원래 약간 좀 좋아하는 느낌을 갖고 계세요. 뭐야? 다 그래 남자들 다 그래. 맨날 나한테 예쁘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은 다 오윤혜한테 가더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윤혜입니다. 네, 오윤혜 씨랑 저랑 중장년층의 아이돌이 아닙니까? 그럼. 그리고 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무수히 많은 이 남자 패널들의 무덤이라고 오정TV가. 아니 사회에서 너무 멀쩡한 박사님이고 교수님인데 우리가 그냥 다 묻어버리잖아. 여기만 오면 되게 쑥스러운. 아니야, 나는 묻는 게 아니야. 그들의 또 다른 매력을 우리가 발견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발굴을 하는구나. 그치.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 들어온 분이야. 그래서 내가 댓글에서 발견했거든. 오정TV에 나오고 싶어하는 남자가 있다 그래서 바로 또 물어야지. 오늘 물었습니다. 자, 김영대 음악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어제 뭐 저희 오정TV 나오는 것 때문에 걱정돼서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잠을 못 잤어요. 저도 못 잤어요. 너무 설레서. 걱정이기도 하고 약간 설레임이기도 한데 설렘보단 걱정이 앞서죠.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막 첫사랑 여자친구 만나는 것처럼 우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뭐야? 이렇게 순순히 인정을 한다. 아니 근데 약간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오정TV 나간다니까 왜?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형 이게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무슨 소리야? 근데 별로 잃을 거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되게 높은 지위나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닌가요? 소탐이라는 거는 뭘 탐했을까? 뭘 얻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알 잡진 수가 않거든요. 없네요. 알 수가 없고. 근데 저희 너무 네네. 기다렸어요. 아, 네. 네. 제가 사실은 저 대물 시네마라는 알죠, 우리 이제 패널인데 네. 그냥 거기 다 서미 씨, 거업은 여기 뭐 항상 나오고 서미 씨 나온 방송 제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거기 재밌더라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거의 뭐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다 불러주고 나만 안 불러줘 오정TV 삐졌어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라이브 중에? 네, 라이브 중에. 근데 그거를 우리 PD님이 딱 보시고서 우린 바로 전화가 다 왔어요. 촉이 살아있거든요. 네, 근데 전화 딱 봤는데 모르는 번 와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오정TV인데요. 이렇게. 근데 제가 순간 네. 근데 저 출연하고 싶다고 하셔. 네? 제가요? 우리 진짜 무섭죠? 너무 솔직하다. 아니 모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출연하고 싶으셨다면서요? 저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근데 오정TV를 제가 평소에 아니까 그래서 제가 왜요? 나를 왜? 저를 왜요? 네. 김영대 평론가님은 저는 평상시에도 이분이 약간 뇌생남이거든요. 음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 이런 대단한 사람인지. 근데 여기저기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박학다식한 뇌생남. 그런데 뭔가 괴롭히고 싶어. 괴롭히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뭐 타격감이 좋다고들 합니다. 네. 그 대물 시네마는 대물들만 모여서 하는 건가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 대한뉴스가 다 좀 근거가 없어요 좀. 근데 관상은 대물의 느낌이 나거든. 확실히. 뭐 아는 분만. 자격이 충분하네. 오정TV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스트네요. 우린 대물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뭐 아는 사람만 안다고 봐야죠. 네. 그 저희가 사실 김영대 평론가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결혼을 하셨어요? 했습니다. 저희도 했어요. 그렇다 그렇죠. 뭐 부담이 없네요. 몇 년 차세요, 결혼? 15년 넘었어요. 2007년에 결혼했어요. 지금 몇 년생이세요, 실례지만? 저 77년생이에요. 오빠네. 많이 오빠네. 결혼을 그러면 몇 세에 하신 거예요? 만 30살. 아내분이랑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원래 친구였는데 네. 그냥 아는 사이 있잖아요. 막 아주 지인? 베프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누나 동생 하던 연상이에요? 한 살. 그 예전에 또 한 살도 크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히 누나 동생 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그냥 어느 순간 되니까 나도 혼자고 그 사람도 혼자고 나이는 둘 다 됐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호감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서로 한 번도 사귀자 뭐 이랬던 적은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때가 돼서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아 그럼 노총각 노처녀끼리 만난 거네. 결론은. 아니 그때는 근데 그렇게 총각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제 와이프는 자기가 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여자는 또 그때 시대 15년 그치. 전이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두 분 사이가 확 친했으면 연인 사이로 발전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약간 그 벽이 또 있다 보니까 확 불이 붙었나 보다. 제 생각에 처음부터 친했으면 네. 사귀었다가 깨지거나 아예 오히려 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친구로 오래 있었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보다가 갑자기 여자로 갑자기 느껴지는 그런 식으로 되는. 어떤 포인트였어요? 갑자기 여자로 느껴질 때가. 근데 이게 또 다시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스킨십이지, 저는 사실 스킨십. 좀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 남자들이 자기가 안 좋아하는 그래 여자 안 궁금해.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어. 근데 항상 거기가 있으면 내가 없고 아 타이밍이. 네, 타이밍이 계속 안 맞았었는데 어떤 점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습니까? 네. 그냥 항상 차분하고 음악적인 대화가 통해요? 대화가 통하고 왜냐면 같은 그 음악 동호회 같은 데서 만났었어서 아 그래요. 네네네. 뭐 취미 갖고 차분하다고 해서 매력 느끼기 힘들거든요. 그치.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모가 자기 그치, 스타일이라 그치. 꽂히는 거지. 아내의 외모의 어떤 부분이 가장 여자로 와닿았습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막 튀는 외모가 아닌 점이 오히려 동양적인 아름다움. 약간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오 예쁘네. 보지도 않고 우윤아 씨 자꾸 그렇게 영혼 없는 리액션 할 거예요. 아니 이거 보던 거랑 좀 다릅니다. 좋았어요. 그런 지적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은 외모적으로 약간 비혼주의 느낌이거든요. 약간- 제가 싱글이라는 오해를 많이 오, 받았어요. 약간- 저는 심지어 이 그래 반지- 유부남 느낌이 좀 안 나. 아니면 돌싱이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제 생각엔 제가 계속 케이팝 얘기하고 아이돌 얘기하고 뭐 방송 나가면 맨날 뉴진스에 뭐 분석하면서 뭐 MZ 세대들의 뭐 이런 얘기하고 네. 그리고 약간 뭐 자랑은 아닌데 이렇게 살이 안 쪄서 그러니까 예전하고 체형이나 그런 키로수가 변화가 없어서.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왜냐면 뉴진스 평론하고 뭐 BTS 평론하는 거 저희는 못 봤으니까요. 오늘 그냥 딱 첫인상 봤을 때도 돌싱이나 솔로남의 느낌이 난다면 이건 의도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뭔 반주 몇 개 풀었어? 몇 개야? 두 여기 개야? 하나. 하나. 두 개 풀었어, 두 개. 왜냐하면 약간 따뜻하면서 되게 차가운 느낌이 있어. 이렇게 멘트를 하시거나 말씀하실 때도 일부러 약간 냉정하게 말하시려고 노력하는 타입인가요? 아니 그 약간 좀 스타일이 그래요. 오, 약간 말투가 화법이라고 해야 되나? 잘못하면은 약간 화난 오, 맞아. 것처럼도 볼 수 이렇게 있는 느껴지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그래요. 저 남자 건드려 보고 싶다. 약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빈틈이. 왜냐면 뭔가 무너뜨리고 싶은 느낌. 항상 되게 차가움을 유지하려고 하는 느낌이 나는 보이는 거야. 논리적일 것 같다. 네. 이지적일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이미지적으로도 좀 그런 이미지. 예, 막 부들부들하고 이런 거보다는. 맞아요. 근데 사실 알면은 되게 덜렁대고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지적할 만한 게 많아요. 그래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적하고 막 이렇게 혼내주고 싶고 아내분이 뭘 가장 많이 지적하답니까? 15년 동안 살면서. 너무 덜렁댄다. 덜렁댄다. 뭘 빠뜨리고 다니거나 막 잊어버리나? 이렇게 숟가락을 못 퍼올 때 입을 벌리고 입에다가 넣고 다물어라 제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중간에 그냥 중간에 탈출을 해요 음식이 항상. 야무지지, 이 손이 야무지지 못하구나. 야무지지 마. 손은 사실 딱 보면 야무진 예쁘다. 손인데 손이 왜 이렇게 가늘어? 어머, 여자 손이 손이야. 여자 손보다 그러니까 어렸을 예쁘다. 때는 이게 손 때문에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갖고 왜요? 너무 예뻐서. 여자 손이라고 애들이 놀려서 어렸을 때 제가 그 손 감추려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던 게 버릇이 돼갖고 아, 진짜요? 네, 지금도 주머니에 손 넣고 다녀요. 덜렁거린다. 네, 좀 그런 덜렁- 얘기 많이 좀 들으셨고. 좀 이렇게 틈이 많아요. 혹시 부부관계에서도 틈이 많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야, 부부관계 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부관계- 관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의미죠? 근데 틈이 많다는 게? 상상력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아내분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항상 약간의 욕구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 야 이거 말을 하면 이게 참 혼날 수도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참 이렇게 욕구가 많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네. 본인은요? 저는 뭐 그냥 평균적입니다. 야, 야 이거 시작됐어 왜, 이거. 왜 평균이 왜 느낌이야? 저는 평범하고요. 와이프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렇게 혼자서 어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아도 잘 살았을 것 같다. 완전 소성욕자구나.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식욕도 별로 많지 않고 원래 그렇더라고요. 네. 욕구가. 그래서 사람도 흥분도 잘 별로 하지 않고 아. 침착하고 차분하고 그런 스타일. 네. 성공욕도 별로 없으십니까, 아내분이? 명예욕이라든지. 별로 없어요. 아.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본인이 원하는 소소한 것들에서 만족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반대로 우리 영대님은요? 저는 뭐 두루두루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오정TV 나오고 싶다고 했겠지. 욕구가 있는 남자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봐도 그래. 그러면 아내분은 욕구가 조금 많이 없으시고 영대님은 많으시면 이거를 이 격차를 줄이려고 조금 힘들었던 적이나 노력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죠. 늘 노력하고 있죠. 어떻게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 페이스로 좀 갔다가 어쩔 때는 좀 제가 좀 참았다가. 자제했다가. 아, 네네. 이거 김경희 교수님이 알려준 거잖아. 미지근한 커피보다는 맞아. 아이스로 가려면 아이스로, 네. 뜨아로 가려면 뜨아로. 꼭 부부 관계 아니더라도 네. 저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면 또 이런 부분이 되게 만족스럽다. 이렇게 다른 걸로 또 생각을 해요. 뭐 어떤 하나를 보고 사귀는 건 아니니까. 포장 잘한다. 유두리 있게. 지금 표정이 네. 재미없네. 이러면서 저런 답변이 나와줘야 아닌데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나와줘야 영 되는데 재미가 없네 지금. 이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정TV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솔직함. 아, 말도 안 되는 네, 솔직함. 근데 솔직함이라는 게 이제 그게 사실 무조건 뭐 말을 세게 한다고 솔직함이 아니라 맞아요. 그 사람들의 퍼스널리티가 기반이 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라이커블 하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오. 호감이 있어야 그 사람이 뭘 말해도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분에게 너무 그런 게 딱 있으세요. 이 평론가에게 평가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니? 이거 쇼츠로 뽑아. BTS 이렇게 해가지고 BTS 평론가가 그리고 오정TV를. 원래 걸그룹도 캐릭터가 비슷하지 않은데 각각의 매력이 있어야 맞아요. 시너지가 있잖아요. 두 분이 또 완전히 다른 매력으로. 오, 달라요? 저희 각각의 매력을 좀 한번 평론해 꼽아주시죠. 주시죠. 일단 우리 정민여 씨는 네. 그 정말 뭐라지? 차도녀 같은 이렇게 비주얼에. 네, 비주얼에서 네. 비주얼에서부터 일단은 뭔가 이렇게 나를 딱 이렇게 지배하는 느낌이 있죠. 네. 연애 관계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긴 좀 어렵겠다. 기세 보인다 이 기가 말이야. 세고. 아니 근데 휘둘리는 거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있죠. 전민기 씨 휘둘리는 거 좋아해요. 센 여자 좋아해요. 네. 그리고 약간 제가 잘 못 보겠는데 네. 직접 보니까 화면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 그쵸? 저 화면에 너무 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미녀거든요. 네. 아니 제가 말은 많이 들었어요. 네. 예쁘다는 정민여 씨가 엄청 예쁘다. 좋아요. 네. 계속 더 하세요. 네. 엄청 예쁘다. 그러니까 변이지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름이 미녀지? 이런 거 왜 얘기하냐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방송뿐이야. 일부러 그래? 그런 거야. 재미를 일부러.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언니도 안 뚱뚱해 하나도. 아니요, 솔직히 네, 뚱뚱했지. 그 어렸을 때 약간 이렇게 잡지 같은 데서 보던 그럼요. 얘는 연예인 심지어 얼굴. 자연 그 성형도 맞아요. 안 한 얼굴이니까 이 정도면 맞아요.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하셨습니까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좀 잘해드려 살살. 알겠어. 그러면 오윤혜 씨의 매력을 제가 원래 약간 좀 좋아하는 느낌을 갖고 계세요. 뭐야? 다 그래 남자들 다 그래 맨날 나한테 예쁘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은 다 오윤혜한테 가더라. 아니 반했다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아내분과 다르게 차분하지도 않고 네. 굉장히 그 뇌도 섹시하지가 않고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잘 감싸줄 것 같아요. 사람을. 아, 네, 사람을 잘 보듬어 줄 것 네, 같고. 잘 보듬어 줄것 같고. 실제로 그래요, 근데 네, 좀. 약간 내가 왜 이렇게 뭐가 좀 잘 안 풀렸을 때 네. 사실 보통 때는 내가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딱 임계치에 딱 오면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대고 싶은 여자. 힘들 때만 생각나는 여자. 평소에는 이런 분을 만나다가 진짜. 나한테 차이면 이제 여기로 나한테 가는 거야. 오는 위로 거구나. 가들어. 네. 네. 그리고 또 피지컬적인 또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따뜻하게 다 품어주시거든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눈썹 하나 올리시는 것도 매력적이네요. 아 그래요? 이 남자 은근히 그러니까 유부남처럼 행동을 안 해. 저렇게 틈을 주는데. 들어올 때는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할 말 다 하네. 매력 어필을. 이런 거 되게 약하거든요, 봐봐. 오윤혜 씨가. 그러니까 어필하는 거잖아. 이거 손가락 하나 무는 거 이거 근데 저 대표적으로. 원래 습관인데요? 그래요? 뭐야? 아니야, 플러팅이었어. 그치? 플러팅이었어. 자기 손 예쁜 거 알고 저 입술에도 올려가지고 우리 저 쳐다보는 원래 거 약간 봐봐. 습관이에요. 장난 아니네 이 남자. 여우다, 여우.
김영대 오라버니를 한 번도 남자로서의 매력을 못 느꼈는데 오늘은 엄청 따뜻하고 따뜻하다고? 아니 왜냐면 멘트가 난 너무 차갑다고 느꼈다니까. 아. 그래서 저 사람은 돌싱 아니면 비혼주의일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적인 얘기를 해보니까 엄청 자상하고 매력 있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는 훨씬 따뜻한데 네. 나가서 이렇게 음악 평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를 분석하고 평론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지적으로 말해야 되고 막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런 성격인 줄 오해를 되게 많이 그렇게 해요. 보이거든요. 누가 먼저 좀 말도 잘 안 시키고 어. 예, 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오해구나. 뭐 대물시나마 이런 데 나오고 하니까 네, 빈틈이 네, 보여서. 빈틈이 많이 보이고 여자들이 놀리기 좋은 남자, 망가뜨리기 좋은 남자 되게 망가뜨리고 싶어요. 어떻게?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미. 뭐 더 이상 그렇게 망가질 게 있을 말까. 그 김영대 평론가님은 어떤 패티시가 있어요? 평론가의 이지적인 면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패티시로 넘어간다라는 게 우리는 남자 김영대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막 분석하고 아무래도 막 예민한 이런 것들 촉을 발달시키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본인만의 그런 패티시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패티시라기보다는 어렸을 때 책을 읽었는데 책의 어느 한 구절에 흰색 비키니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흰색 비키니. 찐변태인 거 알지 이거? 아, 그래? 흰색 비키니, 흰 양말, 면 흰 팬티 아니 이런 거 아니 찐변태. 그런 느낌 아니라 흰색 비키니? 근데 흰색 비키니라는 그 느낌이 뭔가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느낌이어서 근데 웃긴 거는 실제로 누가 흰색 비키니를 입은 걸 본 적도 없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나 누가 입은 걸 본 적도 없고 그걸 입은 사람하고 뭐 이렇게 사귀었다든지 뭐 또 좋은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그냥 마치 무슨 이렇게 아틀란티스 대륙 뭐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흰색 비키니 뭐 이런 게 항상 있어요. 그러면 아내분한테 이런 거를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밤 흰색 비키니 입고. 좀 안 맞아. 예, 아예 나왔다. 그러면은 영대 오라버니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에게 더 끌릴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자가 좀 리드하는 밤에 좀 리드하고 적극적으로 막 시도하고 이런 것도 해보자 저런 것도 해보자. 지금 이 순간이요. 네. 당연히 적극적인 사람에게 끌리지 않을까요? 아, 왜냐면은 그래요? 이제 또 얌전하고 이런 되게 보수적인 관계는 또 있어봤으니까. 15년을 해봤으니까. 네, 사람이 또 이제 또 그런 반대의 면에 끌리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여성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네. 아니 결혼하고 나서는 없겠지. 여기서 이러시면 결혼하고 곤란- 나서는 안 되죠. 그 전에 연애할 때. 결혼하고 나서도 있어요? 아니요 있었죠. 결혼하기 전에는 네네네. 여자를 좀 많이 만나다 결혼하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여성의 명수가 많지는 않고요. 네. 한 번 사귄 사람하고 약간 좀 길게 사귀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정도씩? 제일 길게 사귄 거는 3년? 별로 오래도 아닌데. 그렇네요. 네. 3년이면 뭐. 제일 오래 사귄 기간 몇 년이야? 나? 언니를 제일 오래 버텨주는 2년, 사람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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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 한계치였구나. 오래 참으셨네. 너는. 나는 4년. 나는 4년씩 2번 만나고 전민기 만나서 결혼. 너무 억울한 스타일 아닙니까? 상당히 억울합니다. 딱 세 번째 만난 남자친구가 아이고 손가락이 지금 남편이거든요. 그 욕구가 입으로 와가지고 이제 네, 다 네, 푸는 네. 거예요. 네. 남성을 2번밖에 만나지 못하고 네. 2명밖에 만나지. 저는 연애를 막 적게 했다는 생각은 없고 근데 약간 아쉬운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 뭐예요? 좀 화끈하게 놀지 못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 저도요. 저는 네. 관계가 이렇게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되게 그냥 정석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로맨틱하기는 해요. 네.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놀아본 적은 없어. 아쉬움이 남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뭐 아쉬움이라기도 좀 궁금하긴 하죠. 이게 행동으로 옮기진 않겠지만 당연히 뭐 네네네. 유부남이시고 저희 네네. 유부녀니까 항상 저도 이제 못 놀아본 여자의 입장에서 늘 그 갈증이 있죠. 있단 말이에요. 맨날 맞아요. 그 선을 넘지 못했던 나 맞아요. 자신에 네. 대한 과거의 나로 돌아가도 어차피 난 똑같이 행동했을 맞아요. 테지만 네. 그냥 머릿속으로는 옛날에 제 그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항상 원나잇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와, 남잔데? 네, 남자.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도요. 걔를 볼 때마다 그때 진짜 끌끌거렸거든요. 뭐야, 뭐 여자를 그렇게 만나. 정상적으로 좀 만나라. 너도 연애 좀 정상적으로 해라. 그리고 사실 지금도 돌아가면은 똑같이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의 내가 딱 돌아봤을 때, 야, 그게 뭐라고. 그니까. 막 내가 되게 막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맞아, 보수적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게 왜 우리네 엄마들이 맨날 그런 거 있잖아. 야, 옛날에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아빠랑 그럴 때 좀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데. 맞아요.
그 뭐 원나잇이나 그런 막 놀아본 것 자체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네. 내가 왜 그렇게 나를 항상 이렇게 가둬놨을까. 네, 그냥 그런 거죠. 저도 원나잇은 진짜 한이 맺히거든요. 바로 직전까지 간 적도 있는데 그 정도 술 먹었으면 솔직히 할 법도 한데 언니는 뭐가 그렇게 언니를 막고 있었던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아. 너무 저희도 이제 고3 때 이후로 통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로 이제 대학 때 와가지고 저희 아빠가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원래는 어디 사셨었어요? 광주요. 광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화벨만 울려도 마음이 불편한 거야. 맞아. 그런 게 있어, 확실히. 진짜 술 먹고 이제 거기 갈 때까지 갔는데 집까지 같이 왔다가 집에 간 적도 보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고 사실은 그 턱을 넘지 못했어. 이게 단순히 뭐 내가 오늘 나이트 가서 누구랑 원나잇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왜 공식적으로 사귀기로 한 사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썸 타는 맞아, 사이에 맞아. 그냥 어떻게 분위기 좋으면 화끈하게 갈 수도 있고 그래, 그런 그쵸, 그쵸. 화끈하게. 키스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란 그거를 안 말이야. 하는 거야. 아 그거를 안 그러니까 막 들어가기 전부터 막 해가지고 우다다다닥 해가지고 갑자기 우다다다닥 해가지고 막 이런 그러니까 거를 갑자기 벽에 이렇게 확 밀쳐가지고 이런 거 한 번씩 그걸 해봐야 못 해봐가지고 되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어릴 때 좀 가정 환경이 엄격하셨어요? 엄격하지는 않고 되게 좀 아버지는 적당히 엄하시면서 그러니까 되게 성실하신 분이시고 예. 어머니는 또 너무 자식들 잘 키우고 전형적인. 예, 그리고 어머니도 되게 또 얌전하세요. 그치 예. 그치 또 가정 환경이 이러면 예, 그러니까 여동생도 제 여동생도 얌전한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나마 제가 제일 활발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송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근데 저도 되게 범생이었고 그래 보여요. 대학을 실례지만 어디 나오셨어요? 그 신촌에 아, 와이대 네. 아 그렇구나. 뭐야, 공부 잘하셨네. 잘했네. 아 공부 잘했겠지. 지금 저렇게 모범생으로 자랐는데 아니요, 근데 공부를. 저는 저랑 같이 들어간 친구들에게 좀 미안한 게 걔네들은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거고 저는 그냥 시험을 잘 봐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공부 그럼 잘하는 공부 잘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무슨 과 나왔는데요? 경영학과요. 뭐야 연대 야, 경영. 와이대 경영이면은 그때 저 때는 본고사가 또 있었어갖고 아, 본고사. 본고사는 국영수를 잘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국영수를 잘해요. 노릴 수 없는 점수 차이였는데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은 데 가면 좋으니까 야 너 국영수 잘하니까 일단 쳐. 그 나머지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약간 지원해. 상향 지원했구나. 상향 지원한 거예요. 상향 근데 지원. 덜컥 붙었어. 상향 지원한 데가 붙고 심지어는 내 나름대로는 내 수준이라고 생각한 대학은 오히려 떨어졌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약간 시험 운이 또 있어요. 맞아. 저 때가 경희대 실용음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문과였다가 1년 혼자 재수하고 가수돼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혼자 입시를 준비한 거야. 실기 이런 거 안 받고. 근데 실기 날 아예 여보세요도 안 나올 만큼 목소리가 아이고. 아예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경희대가 우리 엄마 아빠들은 무조건 그 인서울에 있는 그 이름 있는 대학을 그치 원했던 그때 거야. 경희대 막 실용음악과면은 서울예대 동아방송에 야 다 됐고 무조건 경희대 4년제 대학 가야지. 4년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진짜 내 인생 최대 삑사리가 난 거야. 근데 제가 예비 1번이었어요. 오, 이게 기적 근데? 예비 1번이면 주변에서 다 된다. 예비 1번이면 경희대 간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놓고 그 안 서울예대는 맞을 것 같은데. 지각해서 시험을 못 봤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다른 중학교로 간 거야. 그래서 실기 빵점으로 결시당하고 못 들어가고. 동아방송대는 진짜 아무런 가고 싶은 생각도 없이 그냥 부르고 나왔는데 그래서 결과도 확인 안 했어. 근데 예비 1번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아를 갔거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근데 내가 가고 나서 그 학교가 막 빅마마 유명해졌어? 못해가지고 오. 그때 언니가 산삼시대를 먹었으면 목소리가 안 나올 리가 없었는데. 당연하지. 그럼 내가 예비 1번이 아니라 합격 1번으로 내가 언니는 갔을 수석으로 텐데. 입학했지 그러면. 그래서 한이 맺히는데 이거 우선 네. 드셔보시고 여러분 저처럼 중요한 날을 앞두고는 몸 관리를 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저도 실기 이야기를 하니까 연영과 입시 볼 때 제가 이제 재수를 해서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이제 나는 거기는 붙는 줄 알았어. 어머나.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연극영화과 이야기할 때 한양대는 공부를 좀 잘하면 실기 못해도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래. 난 그때 공부는 그래도 연영과 준비한 친구들 중에 잘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되게 생각도 안 하고 한양대 무조건 붙겠지 하고 갔는데 나도 이날 몸이 안 좋았던 거야.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진짜 시험을 완전 죽었거든. 그리고 떨어졌어. 잘했네. 면역력 관리를 잘해줘야 돼. 딱 이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자, 대학 입시를 먹어요.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
또는 우리 남편의 기력이 너무 없다 하시면은 산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산삼이냐? 네. 산삼 순백을 만들었던 우리 대표님이 야심차게 만든 게 바로 또 산삼 시대잖아요. 네, 여러분이 산삼 순백 너무 사랑해 주셨고 이어서 침양원까지도 히트를 쳤던 그곳인데 조금 더 가격의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바로 산삼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고 이렇게 뭐 지인들 만나가지고 수다 떨다가 야, 너 요즘 요거 좀 챙겨 먹으라 하면서 한 포씩 줄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인데 앞서 제가 이야기해드렸듯이 이 산삼에다가 목에 좋은 도라지까지도 들어있어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건강과 목 건강 다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댓글 링크창 타고 가시면 되고요. 어떤 합성 첨가물도 없기 때문에 네. 믿고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이거 그 전민기 씨 하는 사장 남천동에도 광고가 들어갔는데 그 사장 남천동 보셨다고 하더라도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1 행사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네. 산삼 시대였습니다. 35년 동안 똥에 대해서만 연구한 그런 회사입니다. 똥기사몰이라는 곳인데요. K푸드의 화이버 슬림 소개하려고 합니다. 똥 싸다가 기절한 사람들을 위한 몰입니다. 실제로 똥 싸다가 기절한 적 있잖아.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변비가 심해지면은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일어나 보니까 내가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거는 제가 뭐 거의 30년째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요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K푸드 화이버 슬림인데요. 네. 여기 들어가 보니까는 완전 댓글이 똥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5회 똥 스데이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진짜 혁명이다. 맞아. 하루에 한 번은커녕 일주일에 한두 번도 가기가 힘들었는데 아침에 한 포, 저녁에 자기 전에 한 포 꾸준히 먹었더니 하루에 2번 정도씩 볼 정도로 이게 어떤 제품은 그냥 일부러 밀어내는 거 있잖아. 맞아. 배가 막 아파가지고. 설사하듯이 다 쏟아내게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야. 맞아요. 이거는 그냥 속이 편안하게 잔변감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쾌변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변비 앓으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는 어릴 때부터 좀 약간 계속되는 경우가 많거든. 맞아요. 내가 뭘 해봐도 변비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후기들이 정말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효과가 없으면 재구매율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불만족 시 100% 환불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드셔도 되고 가격도 9,900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담 없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까지 함유되어 있으니까 네. K푸드 화이버 슬립 저희 고정 댓글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한번 이거 괜찮을까 시험 삼아 9,900원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K푸드 화이버 슬림이었습니다. 술도 자주 드세요? 술은 잘 안 마셔. 아, 술 자주 술, 안 담배 잘 안 드시고? 하고. 술, 담배는 원래 안 피고. 그래서 약간 쩔은 느낌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싱글남 같다니까. 그리고 이 남자의 이미지에서 진짜 큰 몫을 하는 게 헤어스타일인데 머리숱도 되게 풍성하셔. 그런 편이에요. 어렸을 땐 네, 칭찬해주는 거 엄청 좋아하시네. 근데 사실이에요. 네. 김영대 평론가님은 모션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이거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누구 이렇게 불쾌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혹시나 아니 김영대 저 꺼져라 말이야. 아니 돈 있고 시간 있는데 이거 모션 의원은 가면 쌉 가능인데 10살이나 어려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화장하고 뭐 철마다 미용실 가가지고 헤어스타일 이렇게 단장하고 옷 예쁜 거 사 입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남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이는 느낌 많이 나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진짜 조금만 관리해줘도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바빠서 못 간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이제 강남역 10번 출구였기 때문에 하루 네. 반나절이면은 상처도 없이 이게 비절개만을 하고 있잖아요. 모전원 2003년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오정TV를 위해 특별 할인도 하고 있고 네. 사후 보증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우선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고 네. 10년은 더 젊어지시기 위해 모션원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정TV에 그렇게 나오고 싶으셨던 김영대 평론가님과 함께하고 되게 있습니다. 강조하신다 그분.
강조해야지. 이렇게라도 우리가 좀 우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정현 씨 근데 마리떼 프랑스 뭐 입으셨나요? 아, 네네. 그건 또 뭐야? 이것도 플러팅이잖아. 아니 나는 뭔지를 몰라서 마리떼 프랑스? 마리떼 프랑스와 프랑스와 저거. 저거. 아 그건 뭐야? 브랜드야? 예전에 유행했던 그 브랜드인데 저 중고등학교 때 그때 처음으로 엄청 유행했었어요. 학생일 때 유행했던 브랜드인데 요즘 다시 이제 복고가 맞아요. 유행하면서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입고 뉴진스도 딱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맞아요. 그룹이잖아요. Y2K. 실제로 뉴진스 그룹을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으로서 좋아한다라는 의미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직업적으로? 분들 제가 BTS 얘기를 엄청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BTS 팬이거나 하면 저 사람도 BTS 얘기를 하니까 아 좋아하겠거니? 내가 좋아하는 마음과 저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평론가로서의 관심, 애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팬심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뭐 내가 평론가고 직업적인 거 다 그냥 내려놓고 진짜로 좋아했던 뭐 가수나 아티스트 뭐 누구 있어요? 저- 비틀즈! 아니 그건 마이클 잭슨! 네, 마이클 잭슨 맞아. 해외 아티스트 중에는 비틀즈, 마이클 잭슨, 프린스 요 세 가지를 제일 좋아했었어요. 사실 뻔하긴 한데, 근데 우리 가수 중에서는 저는 신해철, 015B 요 팀의 엄청 팬이었거든요. 네, 마왕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생전에 2번 뵀어요. 2번 다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뵀는데 이제 어렸을 때 우상이잖아요. 진짜 성덕이다. 근데 나는 이제 평론가가 된 거야. 대박. 그래서 평론가가 돼서 아티스트를 딱 인터뷰를 하는데 그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떨리고 막 예, 흥분되고. 이거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의 말투는 어떨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하고 똑같을까? 그런데 첫 만남이 너무 웃겼어요. 딱 갔는데 이렇게 건물이 어두워. 매니저분이 나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딱 가는데 문이 이렇게 왜 두꺼운 문 있잖아요. 네, 철문 같은 거? 아니 철문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방음 방음문을 탁 크는데 저 뒤에서 뭐 이렇게 뭐 서재 같이 돼 있고 뭔가 양식이 좀 고딩 양식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의자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신 어머, 거예요. 뭐야, 대박이다. 그게 우리 너무 어울린다 근데. 네, 우리 해철이 형님이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억지로 꾸민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자연스러운 스타일인 거야. 제가 이렇게 하듯이 본인도 이렇게 딱 있는데 와 내가 생각한 마왕이 딱 그대로구나.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왜 만나니까 진짜 그분의 매력에 더 빠지셨습니까? 왜냐면 되게 멋진 분이시잖아요. 너무너무 예. 너무너무. 어록들도 많이 남기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난 신해철 씨는 생각보다 훨씬 소탈하고 네, 그럴 것 굉장히 같아. 인간적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론가가 돼서 만난 그런 직업적으로 만난 좀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뭐 역시 BTS. 왜 어때요? 어때요? 얘기 좀 해줘봐요. 저기 비 좋아하거든요. 비, 이번에 진짜. 또 신곡 네, 낸다고 맞아요. 하던데. 너무 궁금해요. 너무 그때 근데 2018년이었어요. 네. 페이클러브를 발표하기 전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남들보다 일찍 BTS의 좀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알아봐서 네, 그게 마치 이렇게 성지순례처럼 제가 예전에 트윗했던 게 아직도 막 돌고 그러는 게 있어요. 옥석을 알아봤구나. 운 좋게 그렇게 된 거죠. 네, 저는 이제 저 나름의 논리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뭐 야, 얘다면 얘야 이렇게 찍은 건 아니고 네. 요런 트렌드하에서 요런 그룹이 주목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플러스 제가 방탄소년단 무대를 직접 보러 갔더니 거기에 와 있는 팬들이 있었는데 그 팬들이 하는 말이나 표정을 보고 이거는 좀 뭔가 폭발력이 있겠다. 왜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줘봐요. 본인만의 기준이 어떤 거였는지. 아이돌 음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SM, YG, JYP 이렇게 좀 삼대. 규격화된 게 있잖아요. 맞아요. 3대 기획사별로. 네. 기획사들의 만든 아이돌의 특징이 뭐냐면 좀 뭔가 되게 잘 깎아져 나와요. 맞아. 비전은 그냥 딱 똑같잖아. 약간 공장형, 네, 그게 공장형 맞아요. 느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맞아.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그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사람들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냥 보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가 뭔가 새로운 거를 제시하면 내가 저걸 원했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뉴진스도 지금 딱 그런 뉴진스도 느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BTS를 제가 처음 봤을 때와 뉴진스를 처음 봤을 때가 이유는 다르지만 신선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신선하다. 네, 그게 뭐가 달랐냐면 뭔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조그만 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무대를 보면 알아요. 알지. 저 열정과 뭔가 에너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왜 아무래도 대형 기획사 아이돌들은 내가 요 무대를 물론 잘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집은 가진 게 많아. 그러면 이게 공부를 하더라도 절실하지가. 치열하게 하기보다는 잘하죠. 그냥 잘하는 건데. 그치. 또 다음 무대가 있으니까. 네. 근데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매 무대 하나하나가 다
나 오늘 여기서 내가 끝장을 보겠어. 와. 그런데 그 무대를 그런 식으로 하는 팀을 보면 사람들도 같이 미쳐요. 느껴지지. 같이 그리고 미쳐요. 진짜. 그래서 박사도다, 나 좋아하는 지금. 사람들을 물어봤을 때 다 항상 이 사람들이 뭔가 흥분해 있고 그리고 항상 다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나는 팬이 아니니까 그 다른 게 뭐야? 그랬더니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거침, 솔직함 그리고 노래 가사에 담긴 진정성 이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반응이. 그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팬들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고 내가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 BTS 에 팀의 매력이 대해서. 뭔가.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음. 그 BTS 데뷔 후 16장의 앨범을 전곡 리뷰하시고 2019년에는 BTS 더 리뷰라는 책까지 출간했다. 네. 이게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BTS가 출연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삼고초려 끝에 어떻게 인터뷰가 성사가 됐어요. 정말 짧은 인터뷰였는데 처음에 한 15분을 주시더라고요. 원래 미디어 인터뷰가 그래요. 인사하면 끝나겠구만. 네, 인사하고 뭐 하면 정리하면 어. 15분 가면 그 다음 사람 또 들어오고 이런 건데 저도 15분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한 3가지 물어볼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3가지를 엄청 준비해서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이미 10분이 지나가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좀 포기를 했죠. 아 그냥 만난 거로 의미를 갖자 그랬는데 자꾸 이 멤버들이 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그 뒤를 뭐예요? 보면서 매니저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가자는 계속 건가? 하자는 거야. 좋았나 보다. 분명히 스케줄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엔 50분을 했어요 인터뷰. 오, 15분 하러 들어갔다가. 대박.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치. 근데 고맙기도 한데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저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자기네가 너무 평범한 인터뷰에 질렸대. 그래. 뭐 음식 뭐 좋아하냐. 그 3가지 뭐 뭡니까 질문? 고민했던 3가지. 우리 이런 거 배워야 돼. 거물이 왔을 때 우리 고민해서 질투해야 돼. 이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데뷔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금은 정말 누구나 주목하는 슈퍼스타가 됐는데 그때와 지금의 본인의 뮤지션으로서의 마인드셋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네, 이게 1번이었었고요. 네. 왜냐면 이런 거를 그 시기에 고민했을 것 같아, 멤버들이. 맞아. 그렇죠. 제가 그래서 네. 그런 질문만 준비해 갔어요. 두 번째는 BTS의 음악은 항상 뭔가를 증명하려는 메시지의 연속인데 지금은 어떤가? 아직도 증명할 게 남아 있는가? 그리고 예전에 본인들에게 그런 가해졌었던 비난이나 질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사실 이거 좀 위험한 질문이거든요. 그쵸.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왜 우리 힙합에서도 디스가 있잖아요. 근데 BTS도 디스를 받기도 했고 하기도 했던 존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나는 누구한테? 당시에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BTS를 좀 좋지 않게 봤어요. 무슨 아이돌이 랩을 하냐. 대형 기획사 아이돌 같은 경우는 중소기획사라고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낮춰보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런 분노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사람들이 방탄소년단 보면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 증명해야 되거든. 그렇죠. 증명해야 되고 쌓인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멤버가 슈가 씨였나 그랬는데 이거 실릴지 안 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자기가 필터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는 네, 거잖아. 네. 근데 왜냐면 솔직한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 진정성 있는 질문을 던졌으니까 거기서도 아마 그 대답이 나왔던 것 같아. 네. 그리고 사실 하나는 질문은 아니었는데 제가 만나자마자 야, 이 시간이 얼마 없지만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나도 미국에서 케이팝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고 다양한 케이팝 그룹들이 진짜 이렇게 커져 나가고 또는 커리어가 하락하고 이런 걸 봤는데 난 솔직히 평론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서 너무 좋고 왜냐면 그때 그 교복 입고 춤췄던 5년 전의 무대가 내가 아직 기억난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신곡 발표를 한다는 게 난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응원하고 축하한다는 말을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다. 그 말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아니, 김영대 평론가님은 괜히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아. 우선 그 아티스트에 대한 공부를 또 엄청 많이 하시고 경영학과 출신인데 어쩌다 이렇게 대중음악 평론가 길로 가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원래 음악을 좋아했었고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 음악 평론가가 좀 멋있는 직업이었어요. 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임지모 선생님. 임지모 선생님. 그러니까 임지모 선생님보다도 좀 더 윗세대들도 사실 가요 평론가, 음악 평론가, 또 팝 컬럼니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 이게 뭔가 되게 간지나는 직업이었어요. 맞아요. 있어 보여요. 지금도 왜냐면 그래요,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거를 멋진 글로 풀어낸다?
이러면 사실 음악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네. 그럼 이게 사실 음악 많이 하는 거와 그 글 잘 쓰는 게 둘 다 멋있는 맞아요. 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하고 싶었다는 생각은 했는데 네. 직업으로 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경영학과는 그냥 남들이 남자는 뭐 상대 아니면 법대를 나와야지 막 점수 이런. 맞춰서 간 거고. 그래서 점수 맞춰서 경영학과를 갔는데 첫 수업을 듣는 순간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건 알았어요. 아, 경영학과. 회계 원리라는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딱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느낌 와.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 뭐 좋아하는 게 아니야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산이 아닌 게 배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영영과 갔을 때 네. 네. 자, 무슨 과? 영영과를 갔을 때 옷구름을 매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한복 옷구름. 이건 아니다. 막 타동가 뭔가. 타도요? 죄송합니다. 타도 이거 아닌가요? 다도 막 하는데 이거 지금 누구 타도하고 얌전히 싶지? 앉아가지고 이거 제가 동덕여대를 또 갔거든요. 방영과 거기가 이제 영영과잖아요. 거기 또 연예인들 많잖아요. 또 많죠. 오윤혜라고 또 뭐야? 있는데. 근데 제 길은 아니더라고. 그러면 이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돼서 어떻게 준비를 그래서 이제 대학은 틀렸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졸업은 했어요? 졸업은 했어요.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이제 학교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PC통신, 당시 PC통신 이런 거에서 막 음악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그래서 제가 96년부터 글을 썼어요. 사실은. 어디다가요? 나우누리 천리안. PC통신에 그냥 혼자서? 네, 그러니까 거기는 왜냐면 당시만 해도 그게 이제 돈을 내고 가입하는 구조기 때문에 나름 약간 그 찐팬들이 모이겠네. 찐팬들 그다음에 오피니언 리더들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인정받으면 좀 인정받는 그 분위기였어요. 좋아요 많은 거? 인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아봐주고 조회수가 높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막 모니터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세계에서 이제 서서 이제 유명세를 넓혀간 거죠. 네, 대학은 글렀으니까. 어디가 가장 큰 첫 번째 메이저 뭐 이렇게 일을 계기였습니까? 메이저 언론 데뷔 이런 거. 예전에 핫뮤직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핫뮤직. 엠넷에서 하는 뮤직. 거예요? 나 들어봤나? 핫뮤직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들어봤나? 거기에 모르겠네. 모르겠어. 너무 제가 옛날 사람 같아요. 아무튼 모르겠네. 거기 이제 글을 한문이지. 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잡지에다가 쓴 거는 그렇게 저에게 어떤 인지도를 준 건 아니었고 네. 우리나라의 그 여태까지 몇 번에 이 100대 명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네. 그래서 뭐 산울림, 뭐 들국화, 유재하 이런 거 이렇게 100대 명반을 꼽은 게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3번 있었어요. 98년에 하나, 2007년에 하나, 2018년에 뭐 이거 3번이 있었어요. 거의 근데 10년 주기. 10년 주기로 네. 리뉴얼을 한 거지. 네. 주체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뭐 경향신문이 했을 때도 있었고. 근데 요 매번에 이제 셀렉션 커미티 그 선정위원을 계속 바꾸거든요. 그리고 어쩔 땐 여기가 들어가고 뭐 여긴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에 3번에 모두 들어갔어요. 오. 그러니까 왜냐면 첫 번째 들어갔을 때가 21살밖에 안 됐었을 때여서 애기였네. 네, 진짜 얘기했어요. 제가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김용대라는 사람이 있어서 네. 그 선배 평론가들이나 막 기자님들이 전 누구야?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단 아무래도 그 이때부터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글도 열심히 쓰고 음악도 이상하게 잘 아는 것 같고 심지어는 그런 100대 명반 커미티 안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네. 약간 이렇게 또래들보다 높이 쳤줬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20대 초반부터 이쪽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미국으로는 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을 평론가 생활을 이제 하다가? 했는데 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제 스스로 되게 좀 불만족스러웠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네, 이 네. 능력이 그러니까 나만 아는 나만의 부족함 같은 것들이 있고 몇 살 때 갔는데요, 미국에? 그게 이제 29대. 결혼 딱 전이네요. 결혼하고 갔어요. 근데 그 전에 갈등은 되게 많았었어요. 음악을 평론을 하는데 주로 그러면 해외 음악, 뭐 가요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막 힙합에 대한 뭐 글도 썼었고, 뭐 락이 어떻고, 블루스가 어떻고 했는데 난 생각해 보니까 음악을 평론하는 사람인데 음악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아, 그치. 내가 전공이 아니었으니까 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 지금도 말하지만 평론가는 내가 오늘부터 내가 평론가라고 하면 평론가잖아요. 맞아. 물론 그거를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받죠. 네. 동료들에게, 대중들에게 그래 저 사람은 훌륭한 평론가다 이렇게 테스트를 받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는 그게 되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난 공부한 적도 없고 내가 맨날 힙합 그런데 나 브롱스도 안 가봤어. 단순히 그 지방을 안 가봤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처음부터 이거를 내 스스로 좀 부끄럽지 않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내가 다시 일을 할 때 남들보다 실제 실력도 위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다. 그럼 미국으로? 그래서
30살에 유학 가는 건 사실 좀 쉽진 않거든요. 그치. 어디로 갔어요? 학교로? 시애틀이요. 예. 석사 과정. 예. 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라고 UW라고 이제 워싱턴 대학. 거기에 이제 음대 소속의 음악인류학과라고 에스노뮤지컬러지라는 학문이 있어요. 민족, 민속, 음악학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이론이네요. 음악의 이론? 네네. 음악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음악을 연구하는 거죠. 음악과 음악 문화, 뮤지션, 아티스트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건데 그걸 뒤늦게 가게 됐죠. 그럼 몇 년이나 있다 오신 거예요? 13년. 왜 이렇게 오래 있었어요?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공부를 했다고 봐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집이 좀 사나 보네. 13년 동안 어떻게 미국에 있어요? 아유, 제가 뭐 거기서 13불 이상 넘어가는 밥을 사 먹은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예, 뭐 거기 유명한 음식점 많거든요, 시애틀. 거기 가본 적도 없어요. 아내분도 힘드셨겠다. 네, 힘들었죠. 결혼하자마자 미국 나를 가가지고. 미국 땅으로 데리고 가서 1+1만 먹이고 13년을 와 고생 많이 왜 하셨겠는데. 이렇게 오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울증도 오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힘드셨구나. 공부를 어느 순간 잘 못했어요. 예, 처음에 한 7년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근데 그때 사실 논문을 썼어야 됐는데 거기서 살짝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하기도 싫고 졸업까지가 오래 걸리셨구나. 논문 쓰고. 그래서 논문만 생각하면 막 눈물 나고 막 이렇게 하기가 우울증에 걸린 거야. 그래서 하기가 싫고 하다가 결국 이제 이겨내고 사실은 마무리를 하고 2020년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또 운이 좋게 거기서 있을 때 저희 과가 이제 그 민속음악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한테요? 국립국악원에서. 오! 근데 국립국악원에서 왜 연락이 왔냐면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아카이브 이런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전 자료부터 하나씩 모아서 뭔가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데 국립국악원이 아카이브를 하려고 보니까 70년대, 80년대 이런 우리나라 국악 자료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에 한 건 있겠지. 근데 예를 들면 실제 왜 필드에서 한 것들 있잖아요. 어디 뭐 종묘에서 한 거라든지 이런 자료가 없는데 이거를 누가 했냐면 7, 80년대 미국 학자들이 저희 선배들이 한국에 와서 그거를 레코더에 녹음해 연구를 한 거죠. 레코더에 녹음하고 비디오로 찍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국립국악원이 미국을 뒤지기 시작한 거야.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나. 그랬는데 우리 과에 로버트 가피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옛날에 그걸 가피아스 컬렉션이라고 해서 모아놨어? 엄청나게 방대한 국악 자료가 있어요. 어머나. 근데 그게 우리 그냥 학교에 그 옛날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릴 테이프라고 큰 거. 영화 같은. 그걸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소재를 파악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자료를 디지타이즈해서 우리 한국에 좀 협조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 교수가 허락해야지. 좋아. 그럼 좋은 의도니까 좋아. 근데 우리가 이걸 일을 할 사람이 없어. 네가 적임자다. 그래서 한국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영어도 그치. 해야 되고. 그래서 니네가 돈을 주면 장학금을 주면 내가 적임자가 한 명 있어. 우리 과에 한국 학생이 딱 한 명 있는데 세상에. 걔가 국악 이런 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읽을 줄 알고 악기도 다 구별해낼 줄 아는 애니까 걔를 시키면 돼. 그래서 제가 국립국악원에서 장학금 받았네. 워싱턴에서 워싱턴 대학교에 준 장학금을 제가 받아서 럭키하다. 네, 어떻게 그거-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러니까 직접 국립국악원에서 김영대 평론가님한테 연락을 한 게 아니라 모르죠. 저는 뭐 아무도 진짜 아니니까. 어떻게 제가 뭐 국악 건너가지고 전문가도 아닌데. 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운이 좋았다.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일일이 국악 그거를 제대로 자료 같은 걸 정리하기 위해서 국악을 다 다시 공부했거든요. 막 이거는 검은 건데 뭐 이거는 어느 때 쓰던 어느 악기고 이 사람은 누구. 왜냐면 이 가피아스 선생님이 옛날에 이거 메모를 해두신 게 있어요. 이렇게 다 메모를 해뒀어요. 수첩에. 막 여관 수첩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뭐야? 그때 당시 여관에 여행을 다니다가 대박. 무슨 여인숙 이렇게 써 있어. 그럼 거기 재밌다. 메모장에다가 자기가 막 기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한국 분이 아니니까 네. 가끔 틀려요. 팩트가 틀린 거를 딴 사람은 몰라요. 모르지. 근데 당신 저만 알지? 알아요. 오. 그 제가 이거를 다 제가 임의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네. 저는 권위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피아스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네. 그럼 엄청난 석학이거든요.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로 수정해도 되냐? 오케이. 오, 노 나 프라블럼. 미스터 킴 믿는다. 와, 대박.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가서 확인만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수정을 해요. 예를 들면 혹시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뭐 틀린 기억이 거 안 뭐가 나실 있어요? 수 그러니까 예를 가장 들면 기억나는 이런 거. 거야. 신대철 우리 기타리스트잖아요. 네네네. 근데 신대철 드러머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아, 그럼
이건 진짜 우리만 하는 거지. 뭔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가 너무 확신해가 제가 그 리서치를 다 해봤죠. 제 분석에 맞추어서 다 수정을 해요. 나중에 이제 가피아 선생님이 딱 오셔서 그걸 딱 보시더니 이게 너무 기특하잖아. 너무 잘했지. 이거 뭐 그냥 해달라는 대로만 해도 되는데 맞아. 고쳤잖아 심지어. 개고생해서 이걸 다 다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한국 음악을 위해서 정말 큰일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됐어요. 네, 그 돌아가셨나? 얼마 뒤에 이제 돌아가셨었어요. 네. 아니 진짜 미국에서 논문만 쓰신 게 아니라 엄청 큰일 하셨네. 그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뿌듯해요, 사실은. 역시 그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달라. 자,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에게도 이렇게 박식한 아주 섹시한 지식이 있지만 네. 관리하는 남자라는 거를 어필하려면은 욕실에 M존 케어까지 있다. M존 케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죠? 오늘부터 알아가시면 됩니다. 논문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의 Y존 케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관리를 하는데 네. 남성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M존 케어 소중한 부분을 관리해주는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왜 M존이라 그러죠? 자기 거를 잘 떠올려 보세요. M자 아닌가요? 아닌가 이게? 소문자 M인가요? 네 번째 M인지. 땀 차서 특히 그 부분이 남성분들은 많이 습하고 냄새 올라오고 심지어 막 이렇게 약간 뾰루지 같은 것도 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네. M존 케어로 여러분들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상쾌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M존 케어 아직도 행사 진행 중인가요? 네, 33% 할인 행사 중이고 중요한 건 내 소중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어떤 원료를 썼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EWG 그린 등급으로 아주 안전한 성분들로 우선 바디, 샤워젤 다 제품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정TV 보고 네. 구매했다고 꼭 남겨주셔야 샘플 키트 잔뜩 챙겨드리니까 지금 행사할 때 많이들 겟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버텍스 넘버원이었습니다. 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좀 느껴지는 게 피부. 맞아. 주름, 그리고 잡티. 여름 내내 자외선 많이 받아가지고 잡티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실 테고, 날씨가 이제 좀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기 마련인데, 그럴 때 딱 좋은 게 이 시니케어 플라센터 플러스 24K 골드 세럼과 크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피부과 가서 한 번 진료받고 하는데 관리받는데 사실은 몇십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일단 피부과 가면은 100만 원이 딱 기본 견적이고 맞아요. 이거 주기적으로 받을 때만 잠깐 좋지 꾸준하게 막 좋아지려면 매일매일 하는 홈케어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특히 이제 태방 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저희 엄마도 너무 좋아했지만 이게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서 바르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시니케어 플라센타가 보니까 지금 고정 댓글 링크장 타고 가시면 1+1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만 원도 안 되게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고영양의 양태방 크림 여러분 진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가격대가 대부분 막 1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고영양 양태방 크림을 만나보시는 거고 여기에다가 호주 수입 제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호주 하면은 우리가 화장품 잘 만들고 건강기능식품 잘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호주에서 수입한 제품을 이 가격에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고정 링크, 댓글 링크장 타고 들어가셔서 둘 다 1+1 행사 중이니까 그 혜택 놓치지 마시고 또 하나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24K 골드 세럼 요거요, 요거. 네,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구매 인증 후기를 그 사이트에 남겨주시면은 100분을 선정해서 네이버페이 5,000원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고정 댓글 링크창 타고 가셔야 1+1 요 그리고 네이버페이 5,000원 지급하는 이벤트 참여 가능하시니까 잊지 마시고 정말 내 남편과 나와 우리 엄마 아빠의 피부를 생각한다면은 요때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과 세럼으로 함께 관리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석 선물로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리뷰에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윤혜 씨랑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맞아, 곳이 맞아. 있잖아요. 바로 쌍둥이 대리운전입니다. 이상하게 저희 둘 다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술자리도 많지도 않았고. 근데 이 광고가 들어오면서 이게 진짜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술자리가 많아지는 거야. 맞아. 변희재 씨랑 뭐 술방도 하고 회식도 하게 되고 대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대기업 이제 대리운전이랑 네.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너무 좋고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대기업이랑 이제 대리운전 쓰시는 풀은 똑같대요. 네. 근데 어플만 다른 거라서 기사님 배차 시간도 굉장히 빨라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10년 넘도록 그 대리운전 업계에서 인정받은 그런 곳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회식 끝나고 나서 쌍둥이 대리운전 불렀는데 네. 또
되게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새벽 한 1시 정도였는데 또 여성 운전자분이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더 안심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가격도 네. 저렴하게. 자, 네. 쌍둥이 대리운전 어플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잠깐 1분만 여러분들이 감수하시면은 네. 10,000원 적립이 바로 돼서 바로 쓰실 수 있고 네. 추천하면 2,000원, 이용시마다 10%씩 적립이 되니까 아주 간편하게 절대 음주운전 하면 안 되니까 네. 대리운전은 쌍둥이 대리운전으로 안전하게 귀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궁금합니다. 13년 동안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나 돌아왔다는 거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13년이나 잊혀져 있었는데 다시 재기한다는 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떤 계기로 다시 또 재기를 했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원래는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될 생각이었었고, 네, 미국에서. 네, 실제로 이제 박사 받을 즈음에서 이제 강의를 몇 년간 했었어요. 네. 근데 막상 강의를 하니까 그런 기분 있잖아요.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아, 그치. 오지. 자꾸 내 길 아니네. 그냥 와서 소박하게 살려고 그랬어요. 네. 그냥 제가 집도 일부러 파주 시골 집에다가 개인 주택을 구해서 거기서 글 쓰고 뭐 가끔 유튜브 하고 이러면 되겠지 했는데 그때 격리가 있었잖아요. 격리. 자가격리. 아, 코로나. 아, 코로나. 격리. 2020년. 네. 아, 얼마 안 됐네, 미국에서 오신 지? 네네, 3년 3년밖에 됐어요. 안 됐네. 그렇구나. 근데 2020년 이제 그 8월이었나 그랬는데 자가격리가 이제 이틀 뒤에 끝나요. 이렇게. 끝날 때가 다 됐어. 근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아니라 카톡이 왔는데, 평론가님 미국에 계시죠? 그래서 나 아니요, 한국 왔는데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뉴스공장 작가였어요. 근데 뉴스공장 작가님이 나올 수 있냐고. 그래서 자가격리 풀리자마자 뉴스공장을 출연을 했고, 그걸 시작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 방송만 하고 있어요. 아니, 야, 나 너무 당황스럽다. 난 한 왜? 십몇 년 활동한 평론가인 줄 알았어. 임진모 선생님처럼. 그러면 지금 방송한 지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3년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 평론은 계속 했지만, 음악 평론으로 이렇게 방송 일을 한 거는 3년밖에 안 됐죠. 아, 대단하다. 아이돌이네. 완전 빨리 컸네. 뭐 빨리 큰 셈이죠. 오, 축하드려요. 그 대단하다. 부럽다. 뉴스공장 나간 이후로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요? 네. 방송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본인이랑 이건 좀 맞아요? 방송 자체는 맞아요. 그럼 뭐가 안 맞아요? 뭣도 안 맞아요? 네? 뭐가 안 맞아? 이 정도면 잘 맞지? 단점을 잘 찾네. 그 방송의 컨셉에 늘 항상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좀 어렵다. 네, 그런 저 게-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오윤의 앨범에 대해서 평소에 해주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제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잖아. 10년 넘게 제2의 거미로 엠버트 기획사 아시죠? 네네네네. 그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고 네, 그렇죠. 알죠? 네. 진짜예요. 평론을 짧게 해주신다면 뭐, 미련은 없습니다. 네, 되게 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 들어봐. 아니 이 사람 기본이 안 됐네. 아니, 제2의 거미가 나온다는데 기본적으로 좀 들어야죠.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 발라드의 계보를 잇는다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예. 뭐요?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언니도 칼럼 안 입고 왔잖아. 서로 쌤쌤이로 쳐.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잘하시는 것 같아요는 뭐야?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거미. 아, 진짜 여기 뿅망 치죠. 아, 제가 바람이 있어요. 어떤 바람이죠? 그 그래미 어워드 같은 그거 하시잖아요. 네, 시상식 중계. 저는 제발 좀 시상식 중계를 동시통역하지 말고 자막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 미쳐버릴 것 그게 같아. 왜 뭐가 달라? 나는 잘 모르겠어. 아니 동시통역을 하니까 영어도 안 들리고 한국말도 안 들려요. 저는 이제 영어를 듣든 한국말을 듣든 하나를 딱 집중하고 싶은데 그래 영어를 좀 들어보자. 그러면 한국말로 동시로 얘기해 버리니까 너무 나 이거 진짜 이거 근데 왜 자막이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늦게 나오던지 이거는 그냥 자막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 말씀하신 동시통역 중계가 원래 디폴트였어요. 네. 아, 디폴트 값이야 그게.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옛날에는 그런 실시간으로 통역을 자막으로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기도 하니까 원래 그런 게 이제 방송 실황 중계의 묘미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2023년도잖아요. CNN에서 걸프전 중계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미쳐버리겠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높으신 분들의 마인드가 잘 안 바뀌어요. 이거 지금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너무 어디가 방해돼. 깼냐면 네. 종편이 먼저 깼어요. 종편에서 아카데미 시상식 이런 거를 판권을 가져가면서 네. 거기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 네. 말씀하신 대로 자막을 올리고요. 네. 그 나온 두 사람이
남녀 진행자가 그냥 이 상황을 리액션하는 걸로 바꿨다고요. 근데 그게 요즘 감성에 딱 맞잖아요. 너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들으면 되고 내용은 자막으로 읽으면 읽으면 되고 되지. 그 상황에 대한 설명만 우리가 들으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영어를 뮤트를 하던가. 이게 영어는 살짝 줄인 상태에서 약간 더듬는 한국말이 통역으로 나오니까 이게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동시통역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안현모 씨라고 네. 아, 유명하신, 네. 그러니까 저랑 되게 친한데 안현모 씨가 이제 항상 거기 동시통역 하려고 나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영어도 100% 다 못 옮기고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평론가님 같은 분들이 말할 시간도 없어. 잡아먹는다. 맞아. 그냥 자막으로 가면 평론가들이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몇몇 방송국은 바꿨는데 엠넷 안 바뀌었네. 엠넷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 그래? 네. 이거 지금 한 20년째 괴로워. 근데 너무 날카로우신데 왜냐면 제가 가수예요? 제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작년에 얘기했어요. 아, 우리 난 이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자 전문가 네. 진행자 한 명, 네. 안현모 씨 한 명, 나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그럼 이게 뭐냐면 옛날식으로 보면 그럴 듯해요. 네. 진행자지만 남자 진행자 뭔가 좀 안정감 있잖아요. 예. 옛날 생각으로 하면 그다음에 여자 동시통역사 또 뭐 비주얼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음악 전문가 평론가 한 명. 그럼 딱 됐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저는 투머치야, 솔직히 말하면 투머치. 저를 빼든 진행자를 빼든 남자 뭐 넣어야 된다면 한 명, 전문가 한 명에 뭐 안현모 씨든 누구든 또 이 미국 문화나 이런 걸 잘 아시는 분 한 명 해서 아니 평론가님 이미 영어도 잘하시는데 대략 현장 상황을 평론가 함께 현장을 중계해주면 되지. 그래서 혼자 지금- 해도 돼, 솔직히. 아유, 뭐.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그래미 어워드를 저는 비욘세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미 어워드를 매년 봅니다. 아 챙겨봅니까? 네. 그치. 너무 이게 매년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거의 말도 못 하잖아요. 아, 몇 마디 못 없어, 하잖아요. 없어. 예. 그리고 안현모 씨도 되게 힘들어 보여. 즐기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 이거는 이도저도 축제인데, 아니다. 그거는. 이도저도 아니다. 이거 제발 좀 엠넷에서 당장 동시통역 없애고 자막 올려주세요. 되게 신선했어요. 뭘 신선해요?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오. 또 달라 보이죠? 오. 그럼 제 앨범에 대한 평가 좀 다음에 만났을 때 꼭 네, 해주세요. 제2의 검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대 평론가님 기대 안 했는데 저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노잼이 된 게 아닌가. 아니요, 여기 너무 원래 되게 즐거웠어요. 빵빵 터지는 방송인데 너무 진지충이 나와갖고.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저희가 말씀 기대를 워낙 많이 하지 재밌게. 않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잘 풀렸다. 기대는 적었으니까. 아니 네. 우리 평론가님은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말씀 많이 못하시고 매부쇼에서도 많이 못하셔서 한이 맺히셨는데 오늘 좀 충분히 풀고 가셨습니까? 많이 풀었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어제 잠도 못 자고 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오늘 좀 후기 좀 들려주세요. 오장TV 이제 마무리하는데. 뭔가 또 나오고 싶다. 진짜? 우리 또 부르자. 그때는 마음 단단히 먹고 와요. 오늘은 순한 맛이었던 거 알죠? 오늘은 입문한 거예요. 네, 입문. 순한 맛.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대 평론가님 그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